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근영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에서 5G, 6G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G, 6G가 무엇이냐 하면 5G는 5세대 이동통신, 6G는 6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동통신은 보통 10년이 한 세대이고요. 지금 2020년대는 5G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8년 해서 10년 후인 2030년대에는 6G 이동통신이 서비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통신은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과 이제 기지국 간의 이제 전파를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송되게 되고요. 그 기지국은 이러한 신호를 유선 혹은 무선을 통해서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나와 상대방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인데요. 주파수에 따라서 X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등으로 나눠지고요. 이 전파라는 대역을 통해서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위성통신, TV방송, 라디오 방송 등 이제 다양한 신호가 이제 전송되게 됩니다. 주파수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위인데요. 1초 동안 한 번 진동하게 되면 1Hz라는 이제 주파수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10번 진동하면 10Hz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듣는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은 20에서 2만 Hz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음성이라는 신호를 특정 주파수 대역에 실어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신호를 변환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변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변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이제 음성이란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반송파랑 곱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전송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전송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주파수뿐만 아니라 주파수 대역 폭이라는 것도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주파수 대역 폭은 주어진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의 양은 주파수 대역 폭에 비례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많은 신호를 전송하고 싶으면 훨씬 더 넓은 주파수 대역 폭이 필요하게 되고요. 사람의 음성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kHz, TV 신호는 대략 6MHz, 현재 이동통신은 대략 10MHz 이상 주파수 대역폭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파수 대역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5G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폭이 있는데요. SKT가 3.6GHz에서 3.7GHz, 이 100MHz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는데 지불한 비용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러한 이제 주파수 대역폭을 뿐만 아니라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통신사는 몇 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사용한 전파는 이제 낮은 주파수에 있는 신호는 장거리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이 매우 좁습니다. 반면에 이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 전송거리가 짧아지는 대신에 이제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동통신은 그 일반 무선 통신과 다르게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파 도달거리가 겹치지 않도록 이제 기지국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경계를 지날 때는 통신이 연결 가능하도록 기지국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핸드오버라고 필요하고요. 이동통신에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또 다른 기술로 보통은 이제 한 명의 사용자만 통신하지 않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통신하게 되는데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통신을 하게 되면 간섭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주파수, 시간 또는 이제 공간을 나누어서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다중 접속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은 현재 이제 5세대까지 5번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1980년대 1세대 이동통신이 있었고요. 1세대 이동통신은 주로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제 2세대 이동통신이 서비스됐고요. 2세대 이동통신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음성 품질이 향상됐고 문자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동통신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3세대 이동통신은 아이폰과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고요.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 접속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제공할 수 있는 전송 속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필요했고요. 이게 2010년대부터 4세대 이동통신이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5세대 이동통신은 아마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전송 속도뿐만 아니라 전송 지연 또는 아주 많은 단말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은 4G LTE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요 4G, 그러니까 4세대 이동통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요구사항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내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이게 속도가 오타가 있는데 천천히 이동할 때는 대략 1G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이제 제공하길 바랬었고요. 빠르게 예를 들어서 기차나 차를 타고 이용할 때는 1Mbps 정도의 이동 속도만 제공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만족하는 이제 기술이 개발됐고요. 5G 때부터는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뿐 아니라 전송 지연, 접속 단말수 등 요구사항이 아주 다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4G 이동통신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 같은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5G 이동통신은 개발 단계부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또는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G 하면 요금이 비싸다, 속도가 LTE보다 별 차이 안 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요. 현재 5G 이동통신 기술도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공장 이런 데에서 이제 적용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G는 2030년도경에 이제 서비스될 기술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2030년도경에는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또는 위성통신 기술과 이제 융합될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고요. 6G 이동통신이 2030년도에 상용화 되지만 현재 기술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 기술로는 현재 기가bps급 정도의 속도가 제공되고 있지만 한 2030년도경에는 1TBps급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 100기가에서 300기가 주파수 대역,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이죠. 이런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기술과 더해서 아주 많은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안테나 숫자가 많아진 건 우리가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경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겠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 다양하게 이제 이용될 텐데요. 이제 이런 AI가 사용하는 단말은 기존의 데이터는 다르겠죠. 아마도 기존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 또는 지연을 더 적게 요구하는 이제 서비스를 요구할 것 같고요.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해질 거고요.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이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5G, 6G 이동통신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지만 현재 우리 생활 또는 사회 산업에
있어서 이제 필수 인프라인데요. 저는 현재 6G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기술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